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선행 없이 수학을 1등급을 받고 내신도 1등급, 모의고사도 1등급, 수능도 1등급, 이과에 가서도 1등급 받는 학생들의 학습법 또는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선행을 안 하고도 그렇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수학을 잘하기 위한 비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확히 알기, 하나는 심화 능력. 정확히 아는 거는 복습이나 오답을 여러 번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죠. 이 정확히 알게 되면 정확히 아는 것과 못 아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만약에 정확히 아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최소화시켜서 기본적인 거 한 것만 하게 되면 다른 문제집을 안 풀어도 점수가 항상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은 이 문제집도 풀고 저것도 풀고 쌤도 풀고 일품도 풀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풀죠. 계속 풀어도 또 새로운 유형 나오고 그러면 또 틀리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무언가 수학을 정확히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심화 능력, 문제개혁 능력. 처음 보는 낯선 문제를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서 풀어내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추는 형태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죠. 근데 왜 선행이 느릴 수밖에 없냐면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평범하게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천재들 빼고, 천재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심화를 엄청 하고 복습을 엄청 하면서도 선행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그러면서도 선행을 뽑는데 천재가 아니라 평범하게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심화나 이런 복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선행 속도가 안 나와요. 선행 속도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속도고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신도 1등급, 모의고사도 1등급, 수능도 1등급, 이과가도 항상 1등급 받을 수 있냐면 학습 방법이 이래요. 가령 이제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어떤 책을 정했다. 그러면 한 권을 끝내면 또 풀죠. 그 한 권을 새 걸로 사서 또 풀든 또 풀죠. 그 다음에 틀렸던 것만 또 풀고. 그래서 한 권 자체를 거의 정복을 하죠. 정보를 하면 이제 기본 개념이 있다 그러면 심화로 들어가죠. 심화 책을 풀죠. 다 풀면 똑같은 책을 또 사서 또 풀죠. 또 풀고 틀린 거 또 풀죠.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래서 한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복하는 책들을 보통 2권에서 5권 정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과정은. 중학교로 치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서를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완벽하게 익히고 나면 유형서 센이면 센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이레벨, A급, 최상위 이런 책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 한 학기 진도가 나갈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1학기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계속 진행하고 여름방학 되면 또 2학기 거 관련해서 그렇게 또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어떤 이제 심화하고 여러 번 복습하고 정확히 알고 이런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다른 학생들하고 차이점이 첫 번째가 정석으로 바로 수업을 해도 바로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단축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과정을 바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못하니까 쉬운 책을 하죠. 개념 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집 라이트센을 하고 RPM을 하고 센을 하고 이해 못해가지고 또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과정이라면 그런 심화나 오답, 복습이 철저하게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처음 배울 때 정석으로 하면 이해를 잘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잘 풀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서 정석 같은 경우도 한 권을 끝내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리지 않아요. 한 과정을 처음 배우는 거를 워낙 이제 그런 심화 능력이 길어지다 보니까 끝내고 한 권을 끝내면 또 오답을 하겠죠. 정석을. 새 걸로 사서 다시 풀든 아니면 그 책을 다시 풀든 해서 정석을 또 다시 풉니다. 정석을 다시 풀고 또 틀렸던 거 또 다시 풉니다. 정석을. 그렇게 나면 이제 센 수학 같은 거 풀겠죠. 센 수학을 또 풉니다. 풀고 오답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블랙라벨 그런 걸 풀겠죠.
블랙라벨 그런 걸 풀고 블랙라벨 1등급 수학 그런 책들을 또 그렇게 반복해서 또 이렇게 풉니다. 뭐 좀 블랙라벨 1등급 수학 하다 좀 막히면 일품 같은 걸 이렇게 푸는데 일품 같은 거 굉장히 가볍게 풀어요. 그리고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 그런 심화 책들을 또 풀고 또 반복해서 또 풀고 또 풀고 그러니까 하나 책을 끝내면 그 한 권을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일단 풀고 또 다른 책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풀죠. 정확히 알기도 되고 어려운 거 위주로 하니까 심화도 되죠. 자, 이런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모의고사 대비 문제, 즉 모의고사 유형 문제 있잖아요. 뭐 자이스토리든 아니면 월별 모의고사든 그런 거를 따로 안 풀려도 모의고사를 보면 가볍게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이 기본 핵심 축이 똑같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내가 잘 알게 되면 가령 이제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거죠. 그냥 정석 여러 번 봐서 정확히 알고 블랙라벨 여러 번 풀어서 심화 능력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것만 잘 키워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른 유형들을 안 봐도 그냥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야지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낯선 유형 나오면 그냥 응용력으로 풉니다. 모의고사 문제 나와도 그냥 응용력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남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들을 굳이 안 해도 점수가 안정적으로 잘 나옵니다. 학교 경시대, 교내 경시대 그런 것도 나가면 1, 2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수학을 공부할 때 선행보다는 항상 심화 그리고 복습, 그리고 정확히 알기. 특히 이제 초등부나 중등부까지는 조금 이제 뭐 개념도 적고 그래서 좀 더 약간 이제 심화 위주로 그냥 좀 편하게 가더라도 고등부부터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권을 푸는 것보다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히 아는 거. 그리고 심화책을 또 여러 번 푸는 것들. 이렇게 푸는 과정. 이렇게 푸는 과정들이 수학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정석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선행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선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매번 방학 때마다 다음 학기 걸 그렇게 공부를 해도 바로 어려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한 애들, 여러 바퀴 돈 애들, 쉬운 것만 여러 바퀴 돈 애들을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선행만 하고 쉬운 것만 푼 학생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속도도 빨라지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행을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끝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선행이 늦춰지는 거죠. 제 가르친 한 10년 전에 가르친 제자 같은 경우도 서울대 과학교육과를 간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도 기하 벡터를 고3 3월 달인가부터 저한테 배웠어요. 선행이 안 돼가지고. 근데 뭐 그 전에 꾸준히 계속 이제 복습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3월 달에야 기하 벡터를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서울대를 그냥 가뿐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화 능력 그리고 정확히 알기 이 두 가지. 항상 수학은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지만 항상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등 수학까지는 정확히 알기, 심화 능력. 정확히 알기는 뭐냐? 복습 및 오답을 충분히 해서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히 봐서 정확한 개념을 익히는 것. 그리고 심화 능력은 심화책들을 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되면 이제 이과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